공부의 사원에는 어디에서나 이래 높다란 법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 사원의 장로님을 위한 것으로 보통 링포체가 장로스님이 된다. 링포체는 주지의 자리를 겸하기도 한다. 주지는 그 사원의 모든 종교적인 행사에 책임을 맡고 있는 직책이다. 일반적으로는 장로스님이 주지의 소임을 같이 행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장로스님이 주지를 따로 임명하기도 한다. 이 스님이 라블랭 사원의 장로이신 지아무양 링포체이다. 비록 주지 스님은 아니지만 아직도 사원의 여러 행사에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는 암도 지방교구의 후투케투 링포체이기도 한데 이 자리는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의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직위다. 그는 지아무양 스님의 6번째 화신이다. 그래서 지아무양 6세 링포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는 이 사원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동시에 주요 법회를 주관한다. 예를 들어서 라블랭 사원 교구 내의 헬룩파 사원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링포체를 인정하는 것도 그 책임이다. 사원의 관리를 맡기 위해서 지아무양 링포체는 행정 책임자로서 주지를 따로 임명했다. 주지 스님은 지화라고 하는데 그 아래로 승려들의 규율을 담당하는 찰중이 있다. 티베트에서는 찰중 스님이 대중 간의 규율은 물론 예불 유송까지 지도한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장 스님이 있고 그 아래도 다시 사원 경제를 담당하는 재무 스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원 운영회의 책임을 맡은 스님 등이 있다. нема нисинского 어쨌다 제대로 нема нисинского 어쨌다 티베트의 다른 사원과 마찬가지로 라블랭 사원에도 사원의 큰 행사나 법회 그리고 대중 중요한 현안을 논하고 책임지는 원로회의가 있다. 원로회의에서는 주로 큰 소임을 맡은 스님의 즉위식이나 설법할 스승을 모시는 일, 또 다른 사원에서 설법할 스님을 파견하는 일 등을 결정한다. 이 원로회의는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각 승가대학의 학장 그리고 몇 분의 대표를 또 뽑아서 구성하게 된다. 주지 스님의 가장 큰 임무는 사원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승려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것은 사원의 모든 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공사다. 이런 대중공사에도 잘 엄격한 규칙이 정해져 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스님이 대중의 규율이나 학습 상태를 책임지고 지도해야 하는 소임을 맡은 찰중이다. 찰중은 각 스님의 공부를 점검하고 일일이 출석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 각 승려의 복장이나 외모에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정해진 속도에 따라서 여보하게 앉아 있는지를 점검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는 승려가 발견되면 가차 없이 벌을 내린다. 스님께서는 이 선의 찰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책임을 맡고 계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요? 저는 라블랭 사원의 찰중으로서 승려들의 종교적 교육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원로 회의 지도하에 800명의 대중 스님들의 귀를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대중공사가 열리면 승려들의 용모나 행동을 검사하고 평소에도 대중의 행동 거지를 살펴서 계를 어기면 벌을 내리는 것이 바로 제 임무인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블랭 사원의 모든 승려들은 6%로 나뉘어서 배치돼 있다. 특별한 행사가 없는 날이면 각기 자기가 속한 학부 내에서 같이 예불을 드리고 공부를 한 것으로 일과가 짜여진다. 이 스님들은 의과에 속한 스님들이다. 각 학부 내의 일 또 그 학부를 책임지고 있는 학장 스님이 결정한다. 이 의과의 학장 스님은 리아랑 링포체로 주지 스님보다는 아래지만 단과자 학장과 같은 지위다. 스님의 책임은 어떤 것이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의과대학의 학장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회를 주관하고 대중들이 여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도 살피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역할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과대학 학장 외엔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저는 또 학생들에게 불교 교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학분에 큰 행사는 적 집중합니다. 한마디로 이 학교 내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강사 스님들을 관리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다 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블랭 사원은 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겔룩파의 주요 사원 중 하나다. 티베트 불교의 특징인 환세가 즉 링포체 제도가 이곳에서도 잘 유지되고 있다. 여러 환생자들이 이 사원을 운영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야무양 링포체 외에도 여러 링포체가 있는데 그 아래에 해당하는 링포체를 제치 또는 한부라고 한다. 링포체들은 각기 자기 거처에 거주하면서 업무를 보고 경우에 따라서 지야무양 링포체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라블랭 사원 원로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는 왈랑 세치와 인터뷰를 했다. 제1대 왈랑 링포체는 라블랭 사원의 설립자인 지야무양 링포체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제자였다. 라블랭 사원의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원의 최고 어른은 지야무양 링포체시죠. 그 다음으로 4명의 세치가 있고 8명의 간부가 있습니다. 저는 그 4명의 세치 중 한 명으로서 1949년에 환생 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 정식으로 링포체로 취임을 했습니다. 링포체로서 책임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임무는 첫째로 스스로 부처님의 계율을 철저히 따름으로써 다른 승려들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링포체로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겠죠. 지금은 승려들의 용맹 정전과 사원의 경제적인 작업자죠. 연구와 감사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블랭 사원은 수세기에 걸쳐서 철저하게 전통을 지켜왔다. 그동안 라블랭 사원이 이렇게 굳건하게 그 전통을 지켜온 데에는 틀림없이 여러
링포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큰 역할을 해주었을 것이다. 사원은 부처님께 경배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즉, 물질적인 부를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사원을 운영한 경비를 충당할까요? 티베트의 사원은 4가지 수입으로 꾸려갑니다. 신도들의 시주, 사원이 버는 돈, 각 승려 가족으로부터 받는 돈,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입니다. 우선 신도들은 스님 개인이나 사찰 전체적으로 시주를 합니다. 사원으로서는 이것이 주 수입원입니다. 사원에서 편의시설을 운영하든지 해서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 돈으로 각종 종교 행사를 치르고 스님들에게 용돈도 나눠줍니다. 그리고 사원의 증축이나 소임자들의 월급은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합니다. 라블랭 사원의 승려들은 이렇게 하얀색의 집에서 생활한다. 이 집에는 사천성에서 온 스님 한 분과 그 제자가 기거하고 있다. 지아후아라고 하는 스님이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함과 연세, 법나, 그리고 은출가를 결심하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지아후아라고 하고 올해로 36살이 되었습니다. 1978년에 출가를 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제 수입원은 3가지입니다. 먼저 후원회에서 나오는 기부금이 있고 사원 작업 자족 체제에서 나오는 수익금, 그리고 가족이 보내주는 지원금이죠. 경제적으로 풍족한 편은 아니지만은 우리 스님은 먹고 입을 것만 보장이 되면 항상 만족합니다. 사원의 전체적인 경제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라블랭 사원의 운위원장을 직접 찾아보았다. 현재 라블랭 사원의 운영위원장이시라 들었습니다. 사원 경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원의 증축이라든지 유지에 드는 돈이 엄청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지요? 우리는 자급자족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사원에서는 재를 올려주는 외에 인쇄소, 야국, 병원, 식당, 호스텔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익이나 기념품 판매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님들은 대부분 자기 생활을 스스로 꾸려가야 합니다. 주로 가족들한테나 신도들한테 시주를 받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은 주로 어디에 지출하시는지요? 우선 각종 승려들의 모임에 차를 대접한다든지 행사에 쓰이는 법구들도 구입하고 사원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손님을 접대할 때도 씁니다. 그 밖에 건물 증개축 등에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각 대중들에게 일정 금액의 용돈을 나눠주기도 해야 합니다. 수입의 60% 정도를 이런 곳에 쓰고 나머지 40%는 다시 생산에 필요한 그런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곳은 라블랭 사원의 공양관이다. 경전을 암송하거나 참선 수행 사이에 이곳에 들러 차를 마시거나 공양을 한다. 이곳에서는 무엇보다 커다란 가마솥이 눈을 끈다. 공양 시간이 다가오면 각 단과대학에서 손을 맡은 스님들이 줄을 지어 이곳으로 몰려든다.
스님들의 개인적인 수입은 주로 기부금이다. 스님들이 받는 시중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도들이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 돈이나 음식을 시주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집안에 초상이 있다거나 따로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스님을 청해서 지혜를 올리게 되는데, 이때도 신도들이 스님에게 일정에게 보시금을 낸다. 불경에서는 스님들의 음식에 관해서 몇 가지 까다로운 규칙들을 열거하고 있다. 홍차에 버터를 넣은 차와 버터, 건포도, 설탕, 쇠고기, 양고기 등을 넣어서 끓인 죽이 티베트 스님들의 주식이다. 스님들이 외이는 기경에는 재산을 모으지도 않고 배불리 양껏 먹지도 않겠다는 맹세가 포함된다. 스님은 항상 겨우 몸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면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 하루 한 끼밖에 먹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의 필요를 위해 바깥에 나가서 평민들을 상대로 경을 읽어주거나 간단한 공예 활동을 할 수는 있다. 이음부를 해주고 받는 돈도 천차만별이다. 적은 돈에서부터 엄청난 돈이 되기도 한다. 그럼 그 행사에 참가한 스님의 숫자대로 나누는데, 칸부나 링포체 스님의 경우는 일반 스님의 몇 배를 받기도 한다.
티베트에서는 자신들이 받는 시주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전을 읽어주거나 선행을 쌓음으로써 중생앱전을 비옥하게 해준다. 그리고 절대 안락한 생활을 구하지 않고 무수한 환경에 만족함으로써 부처의 자비심을 몸소 실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최상의 깨우침을 얻는 일에만 마음을 바칠 수 있는 것이다.